Öncə cənab səfir sizə təşəkkür edirik, bizim dəvətimizi qəbul etdiniz. Qəzet Az saytı olaraq artıq pandemiyadan öncə belə bir layihə başlamışdıq səfirlərlə. Bir qədər qeyri-rəsmi söhbət eləyirik və bu söhbətlər çox populyarlıq qazanıb və növbəti bizim qonağımız sizsiniz. Öncə kiçik bir tanışlıq. Mən Aynur Kərimovayım, Qəzet Az saytının baş rəhbəri, baş redaktoru. Siz özünüzü necə təqdim etməyi sevirsiniz?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물론 이제 한국 대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 되고 그 밖에는 뭐 한국의 외교관입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금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이 모스크바에는 북한 대사관도 있고 한국 대사관도 있는데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제가 막연히 그냥 한국의 대사입니다라고 한국의 외교관입니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외교관들이 언짢은 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외교관입니다 또는 남한의 외교관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베를린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지만은 독일에서는 그렇게 주의를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안 합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소개하기도 참 편합니다. Cənab səfir, sizi biraz yaxından tanımaq istəyirik. Hansı şəhərdə dünyaya gəlmisiniz?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남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서 태평양에 인접한 항구 도시이자 또 문화가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인접한 일본,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종의 무역 도시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Liman şəhərləri əslində öz estetikasına görə çox fərqlənirlər və liman şəhərlərində yaşayan insanlar da dənizi sevirlər. Yəqin ki dənizi sevirsiniz.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동네도 바닷가에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밤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그 바다를 즐기고 산책도 하고 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아주 아름답게 추억이 됩니다. 제가 해외에 근무했던 도시들이 대부분 다 바다에 면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었고 밴쿠버에 있었고 또 지금 아제르바이잔도 카스피해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있다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근무했었던 모스크바와 베를린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제가 처음 근무했던 해외 근무지가 그리스의 아테네였습니다. Gözəl, bəli. Aralıq dənizi sahili və Aralıq dənizi kültürü çox maraqlıdır gerçekten. 예. 문화도 아름답지만 특히 지금 그리스의 바닷가는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Onda yaxşı üzürsüz, hə? Yaxşı üzgüçüsüz. 바다를 즐기기만 했지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는 않아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대신에 뭐 못하는 건 아니고요. Məndə də elədim. Dənizin sahilində olmağıma baxmayaraq mən də çox kamil üzə bilmirəm. Mən təqribən təsəvvür elədim, Busanı təsəvvür elədim, limanı, sizin kiçik cənab səfiri təsəvvür elədim o sahildə. Və mənə maraqlıdır, ilk təhsilinizi elə Busanda almısınız, yoxsa sonradan köçmüsünüz başqa bir ölkəyə, başqa bir şəhərə? Busan sizdə necə iz qoydu? 원래 지나간 일은 다 이제 아름답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서울에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올라왔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외국을 나오고 있는데 부산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Siz Busandan məzun oldunuz və Seul Universitetinə daxil oldunuz və Alman filologiyası. Bu seçim mənə çox maraqlı gəldi. Niyə məhz Alman filologiyasını seçdiniz və o aldığınız təhsildə sizə
verilən, sizə qatılan ən böyük ideya nə idi? 그때 사실 그게 아주 성숙한 생각이었는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매력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독일어가 제일 저한테 매력 있게 보였습니다. 독일은 문학도 문학이지만 철학과 음악이 워낙 유명하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다른 나라들보다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독일을 선택한 겁니다. Bu imajın hansı tərəflərini qeyd etmək istəyərdi xüsusilə cənab səfir Alman imicinin?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독일 하면은 일단 정확한 거, 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면이 좋았습니다. Çox sağ olun, çox maraqlı cavablara görə. Mən demək davam edirəm. Siz Seul Universitetinə daxil oldunuz və Seul Universiteti dünyanın çox prestijli və gözəl təhsil verən təhsil ocaqlarındandır. Və bu təcrübənizdən çıxış eləyərək, sizcə Koreya təhsil sisteminin güclü tərəfləri sizin fikrinizcə nələrdir? 사실 제가 여러 나라의 교육 제도를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교육 제도 자체는 다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교육 제도가 아니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면적도 굉장히 작고 또 석유, 가스는 물론이거니와 지하 자원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는 1950년에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1950년대에는 한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하 자원이 없고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이 없다는 그런 불리한 점을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유명한 전자제품 회사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면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왔듯이 삼성전자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로 지금은 미국의 애플하고도 경쟁을 하고 이게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육 제도의 결과가 아니고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각별하게 각자가 열심히 임해왔느냐라는 열정의 차이라고 봅니다. Tam razıyam onunla, çünki Samsung həm Koreya fenomeni sayılır və Samsungun səhv eləmirəmsə büdcəsi hardasa orta ərazili ölkələrin büdcəsindən böyükdür. Yəni bu böyük bir yəqin Koreya uğurudur. Növbəti sualımı səsləndirmək istəyirəm. Demək, siz institutu, universiteti bitirdiniz, Alman filologiyası üzrə. Sizin yolunuzda, qarşınızda hansı yol var idi və bu yollardan niyə məhz səfir, beynəlxalq münasibətləri, səfirlik fəaliyyətini seçdiniz?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일찌감치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다 가졌었고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아주 작고 또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다는 불리한 점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주변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같이 아주 큰 나라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 유엔에서 우리 한국에 군대를 파병해서 한국을 지원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결과로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오늘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또 마련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다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나라들, 또 우리보다 먼저 역사를 선도해 나갔던 나라들을 최대한 접촉을 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mma mən hesab edirəm ki, bu çox qısa müddət müharibədən sonraki bir periodda Koreya gerçəkdən dünya siyasətində bir aktora çevrilib və əhəmiyyətli aktora çevrilib. Necə düşünürsünüz? Siz deyirsiniz ki, sizin yeraltı sərvətləriniz yoxdur, əraziniz kiçikdir. Bəlkə elə bu sizin uğurunuzdur ki, siz məhz insanlara fokuslanmısınız. Başqa heç bir ətrafdan bir yardım olmadan məhz insanlara və bu da ona gətirib çıxarıb ki, siz bir fenomenə dönmüsünüz, texnoloji fenomenə dönmüsünüz.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정부와 지도자와 국민이 삼위일체가 된 거죠. Sizin gündəlik diplomatik fəaliyyətinizi işıqlandırarkən bir rutininizi bilmək istəyərdik. Məsələn, səhər açılır, necə davam elətdirirsiniz fəaliyyətinizi və nələr daxildir sizin bu fəaliyyətinizə, Azərbaycandakı fəaliyyətiniz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아주 쉽게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생 이후로 제 일상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별로 쉽지가 않은 사정입니다. 지금은 아제르바이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든 다중 행사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 다 금지가 되었고 또 외교단에서 1년 연중 개최하는 리셉션 행사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제가 대사관에서 또는 관제에서 사무 보는 게 주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인터뷰를 하거나 또 줌을 통한 줌 화상 회의를 개최하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우선 그날 일정을 점검을 하고 또 각 밤사이에 서울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체크를 하고 그날 서울에 보고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을 이제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하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날 저에게 주어진 외부 일정들, 행사 참석이라든가 또 방문하는 기관이 있을 때는 방문을 하거나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일주일에도 아마 두세 번 정도는 여러 대사관이나 또 다른 아제르바이잔 기관에서 개최하는 리셉션 행사에 참석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Çox gözəl. Bu sualı verməsəm, yəqin ki, bizim izləyicilər məndən inciyəcəklər. Çünki koronavirusla bağlı ən uğurlu təcrübə Koreya hesab olunur. Siz çox qısa bunu izah edə bilərdinizmi? Mən bildiyim qədəri Koreya koronavirusa qalib gələn, bunu demək olar, qalib gələn ölkələrdən oldu. Sizcə necə və niyə? Necə bunu bacardılar?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어느 나라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3월 달에 아주 극심한 위기를 겪었었고 그 위기를 이제 온 국민이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한 고비를 넘겼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조금씩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자기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공존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성공하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Çox maraqlı iki faktordur, yəni.
Bravo. Azadlıq və cəmiyyət qarşısında məsuliyyət. Növbəti sualımı səsləndirmək istəyərdim. Siz Azərbaycana gəlməmişdən öncə necə Azərbaycanı təsəvvür edirdiniz və fikrinizcə hansı mədəni ümumi ortaq bağlarımız var iki ölkə arasında? Hərçənd çox fərqliyik. 아제르바이잔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또 많은 면에서 공통적인 것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보다는 카프카스라는 그 지역명을 어릴 때부터 다들 접하고 살았을 겁니다. 아제르바이잔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코카서스 산맥의 그 아름다운 절경이 코카서스 산맥에 있다는 것과 또 카스피해, 이 카스피해가 바다일까 호수일까와 관련되는 그런 궁금한 생각들을 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을 알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아제르바이잔 오기 전부터 가진 생각은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에 면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또 코카서스 산맥의 아름다운 경치도 가지고 있고 또 이슬람 국가이지만 아주 개방된 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근대화된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아쉬운 분야가 관광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 사람들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관심이, 흥미가 굉장히 고조되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에 특히 한국의 관광객들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여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년에는 관광객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Çox ümid edirik ki, bu xətlər bərpa olunacaq və həm Azərbaycandan Koreyaya sığırlar, həm Koreyadan Azərbaycana turist axını öz qaydasına düşəcək. Buna çox ümid edirik. 저도 꼭 그렇게 기대합니다. Çox jurnalistlərin səsləndirdiyi standart bir sual verəcəyəm. Mətbəximizdən ən çox sevdiyi yemək hansıdır? 제가 음식 이름 별로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저는 사실 구체적인 이름을 잘 모르고 먹는 반찬들 종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세상 모든 음식은 딱 두 종류입니다.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음식 이름을 굳이 외우지는 않고 특별한 미식가는 아닙니다만은 아제르바이잔 음식을 여기 아제르바이잔 전통 식당에 가서 몇 번 먹은 적이 있는데 뭐니 해도 역시 저는 그냥 양고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Kebab, exactly. 근데 양고기도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양고기도 이제 어느 지방에서 나온 양으로 만든 고기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뼈가 크고 또 기본적으로 고기를 크게 만들어서 크게 잘라서 만드는 양고기였습니다. 그게 가발라 쪽 양고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Gözəl. Cənab səfir, son sualımı səsləndirmək istəyirəm. Koreya, ümumiyyətlə belə danışırlar, hər bir millətin özünün toplu təfəkkürü olur. Siz Koreya toplu təfəkkürünü ifadə etsəz çox qısa olaraq necə ifadə eləyərdiniz?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배경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큰 대륙 국가와 접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우리나라의 정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서 유교 문화가 들어오고 또 많은 정신적인 철학이나 문학이나 또 종교가 중국을 통해서 대부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컸었고, 그래서 우리 정신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영향이 아주 크지만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문화가 또 발전을 해온 것이 또 우리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5세기에 우리 한국의 알파벳을 우리가
발명을 해서 사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또 이 정신사에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 또 질서를 존중하는 정신, 그리고 서로 개인과 이웃 간의 그 사랑, 이런 평화 애호주의적인 정신이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Çox super. Və cənab səfir, mən sizə öncə təşəkkür eləmək istəyirəm bizə vaxt ayırdığınız üçün və indi mənim diqqətimi cəlb elədi sizin bayrağınızdır. Bizə izah eləyə bilərsiniz bu 3 simvol nə deməkdir bayrağınızda? 정말 어려운 색깔 질문입니다. 이 태극기가 만들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19세기 후반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러 가던 공식 대표단이 그 일본에 가는 배 안에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을 하나 좀 갖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만들자 해서 배 안에서 처음으로 만든 깃발이 바로 이 태극기입니다. 오른쪽 왼쪽 위아래 4개의 막대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근, 곤, 감, 괴라고 근, 곤, 감, 괴. 그 세상 만사의 기본 이치에 관한 철학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Really? 네. 그리고 요 동그란 것은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건데 그 파란색은 바다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kırmızı səmadır bu dəniz. 바다와 하늘 또는 물과 Это море, да, и это небо, да? 네. да.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개항할 때 흔히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바다를 하늘로 착각을 해가지고 거꾸로 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꾸로 달려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본능적으로 먼저 항상 체크를 합니다. Cənab səfir, çox sağ olun, təşəkkür edirik. Yəni gerçəkdən mən uşaqlar sizin də yəqin ki biz zövq aldıq bu söhbətdən və ümid edirəm ki gələcəkdə bizim əməkdaşlığımız davam eləyəcək, pandemiya qurtaracaq və pandemiyadan sonra Seula səfər eləyəcək hökmən gələcək. Çünki gerçəkdən Koreya bu an fenomen həm iqtisadi baxımdan, həm mənəvi fenomen səviyyəsinə gəlmiş dövlətlərdən biridir. 예. 오늘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에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도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오셨으면은 같이 나와서 식사도 같이 대접을 해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그걸 가급적 안 해야 되니까 나중에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제가 되고 나면은 꼭 제가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Təşəkkür edirəm, çox sağ olun. Sadəcə mənə qadınlar necə sağ ol deyir Koreyca öyrədə bilərsinizmi? Yəni belə necə eləməliyik belə? 요즘은 남녀 구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Fərq etmir. Sağollaşanda sadəcə.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Sağ olun, çox sağ olun, təşəkkür edirik. Bizdə isə sadəcə sağ olun deyirlər, yaxud görüşürlər, amma artıq sosial distansiya var deyəndə bunu eləmirik.